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누구나 가슴 설레게 되는 설 연휴를 맞지만 탄핵 정국 속 정치권만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탄핵 정국 속에 맞는 설 연휴. 지역 정치권의 귀성 인사 현장을 전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지역 정치권도 탄핵 정국이라는 무거운 긴장감 속에 설 연휴를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여론의 냉소적 시각 속에 살얼음판을 걷던 국민의힘은 최근 들어 여론의 긍정적 변화 움직임이 일자 주춤했던 민심과의 접촉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시당 차원의 행사 없이 당원 협의회 중심으로 지역별 민생 탐방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민심을 향한 화두는 위기 극복과 안정이었습니다. 남구의 김기현 의원은 복지시설, 경로당을 돌며 특유의 스킨십으로 소통 정치를 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 혼란이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대한민국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울산 중구의 박성민 의원 역시 새벽시장, 전통시장과 함께 태화강 국가정원 등을 돌며 민심에 귀 기울였습니다. 정치가 어렵고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그런 정국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의 서범수 의원도 남창시장 등 재래시장과 경로당, 상가를 돌며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고 가족의 힘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갔으면 합니다. 계엄 정국 속에서 당론과는 다른 행보로 탈당 요구를 받고 있는 김상욱 의원은 공식 행보 없이 지역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KTX 울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잇따라 갔고 여권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민생 안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5년은 혼란을 딛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정의와 희망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불이 꺼지지 않는 울산 동구의 경제 신화를 이어가겠습니다. 평화로운 일상과 헌법 수호,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는 새해입니다. 대내적으로 불확실성이 빨리 없어지고 민생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족 친지들과 행복하고 신나는 명절 되시기를 빕니다.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은 과연 여야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지역 정치권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설 연휴를 맞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자 울산시가 어제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 입장문을 냈습니다. 울산시는 이면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경영권 분쟁을 겪어왔던 고려아연이 지난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안정화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돼 향토기업이 텃밭인 울산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고려아연 주식 일주각기 운동을 펼쳐 울산기업 지키기에 앞장서준 결과로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울산기업은 울산 사람들이 지킨다는 굳은 각오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3월부터 2세 영아에 대한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돌봄수당은 울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40시간 돌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돌보는 영아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손주 돌봄수당 수령을 위해서는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 2세 영아를 조부모에게 맡겨 양육하는 가정인 경우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한 2025년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20억 3,400만 원이 투입돼 지난해 선정한 1,509가구 가운데 재선정 가구와 올해 신규 선정 예정인 500가구 등 약 1,7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 원, 임차 보증금이자 5만 원으로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울산 주거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15년 만에 매매가를 앞지른 가운데 울산 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매매가보다 1,096만 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125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인 1,029만 원보다 1,096만 원이 높아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제주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컸습니다. 부동산알 114는 환율 급등으로 수입 건축자재와 물류비 등이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하 푸른재단은 지난 22일 제8기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준호 덕산그룹 회장이 이공계 학생 지원을 위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이 재단은 이번에 선발한 8기 장학생 14명과 기존 장학생 35명에게 올해 1학기 등록금 전액 등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장학생들에게는 재단이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주최하는 썸머 윈터 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S-오일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4,606억 원으로 전년보다 6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S-오일은 정제마진 감소로 지난해 정유 부문의 영업이익이 2,454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다만 4분기는 난방유 수요 증가로 정제마진이 상승하면서 4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2,608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는 중국의 경기부양책 강화 등으로 석유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등 업황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S-오일이 울산 공장에 추진하고 있는 샤힌 프로젝트의 공정률은 51.8%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3.9% 증가한 3조 73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기순이익도 4조 6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한 반면 매출액은 3.4% 감소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불확실한 대외 환경이 매출에 영향을 미쳤지만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 확대와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 활동이 영업이익 증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3일 GS네트웍스 용인 남사센터에서 물류센터 에너지 효율화 사업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동서발전이 공동주택 등 다양한 건물에서 추진해온 스마트 조명 솔루션을 산업체 건물로 확대한 것입니다. 동서발전은 이번 준공을 통해 고효율 스마트 LED 교체와 맞춤형 제어 솔루션이 구축돼 전기 사용량과 전기 요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은 낡고 오래된 시설이 많아 한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진압할 수 있도록 초동 진압용 소방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시장 상가 안쪽에서 시뻘건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1월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발생한 불인 강풍과 함께 불길이 금세 점포 200여 곳으로 번지면서 완전히 진압하는 데만 9시간이 걸렸습니다. 불에 타기 쉬운 오래된 시설이 많은 전통시장 특성상 빠른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신고가 늦어지면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대형 화재로 번진 겁니다. 이렇듯 전통시장 화재의 초기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울산시가 신정시장과 구역전시장, 언양시장 등 지역 내 주요 전통시장 3곳에 초동 진압용 소방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초동 진압과 자율 소방대의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식 소방장비를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화재 예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소방장비는 시장 내 소방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길에서도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소방펌프와 별도의 장비 없이도 시장 내 소화전을 이용해 물을 뿌릴 수 있는 비상 소화장치입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던 소화전에 호스리를 결합한 비상 소화장치가 배치되면서 상인들도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방수를 통한 화재 진압이 가능해졌습니다. 비상 소화장치만으로도 화재 진압이 가능하지만 이동식 소방펌프와 연결하면 방수 압력을 높여 불이 번지는 걸 더 빠르게 막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 설치된 소화전에 결합하여 직접 방수를 하거나 비상 소화장치에 연결하여 방수량 및 방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비상 소화장치는 호스리를 전개하여 소화전을 개방 후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장치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전통시장 3곳의 초동 소방장비 도입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태화시장과 수암시장, 전하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7곳에도 장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도입한 이 같은 초동 진압용 소방장비가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의 통합구역에 대한 불만 해소를 위해 통합구역 조정 방안 연구 용역 등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안대룡 시의원이 초등학교 통합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 질문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설립 계획과 통합구역 내 학생 수 증감 추이 등을 검토해 연구 용역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 지역 통합구역 조정안 행정 예고에 대한 학부모 민원은 지난 2022년에 73건이었던 것이 2023년엔 943건, 2024년엔 319건으로 학교 신설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23일 겨울방학 동안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경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남구청 직원과 경찰, 청소년 지도협의회 등이 참여해 고위험 지역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 활동을 진행하고 보호 캠페인도 함께 펼쳤습니다. 중구청은 어제 울산 중구 종합사회복지관과 올해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구직을 단념하거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 의욕을 높이고 사회 진출을 돕는 사업으로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뽑힌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도 사업을 맡아 추진합니다. 중구청은 올해 5억 8,8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보다 30명 많은 12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남구 매암동 GS엔텍 공장에서 탱크 시설 용접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 A씨가 시설을 받치고 있던 철제 설비에 하반신이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은 어제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회관 내 전체 전시장에서 초청 기획 전시 우리 사는 땅 울산전을 개최합니다. 회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한 이번 전시회에는 울산의 대표 전시예술 분야 작가 17명이 170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설 연휴 기간에도 휴관 없이 전시됩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울산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소중한 전시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주문화재단이 오는 4월 제12회 대한민국 옹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통 분야와 관광기념품 분야로 나눠 열리며 접수는 오는 4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울산 옹기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최종 결과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16일 발표될 예정으로 수상자에겐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입상작은 울산 옹기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 프로농구단이 내일 홈경기에서 팬들에게 특별한 간식을 마련합니다. 이날 경기에서 조동현 감독과 이우석 선수, 박무빈 선수가 팬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간식차를 통해 겨울 별미를 선물하며 간식차는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동천체육관 2회문에서 운영됩니다. 이날 경기 종료 후엔 멤버십 구매자 대상 팬사인회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북구청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차장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소규모 주차장 사업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주차면을 조성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와 사유지 주차장 개방 등 모두 3가지 유형입니다. 참여자는 주차면 조성 비용과 시설 보수비 지원,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